아예 개념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초선들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라면서 오히려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 지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기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모르냐,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을 거부한다, 이러니까 탄핵이 마렵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민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을 남발하는 걸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에 YTN 돌발 영상 관련한 논란도 터졌는데요.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이런 발언을 다룬 YTN 돌발 영상이 갑자기 삭제가 됐단 겁니다. 지금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건 방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최근 보도제작국장은 물론이고 보도본부장까지 돌발 영상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도 돌발 영상 때문에 꽤나 곤란한 상황들이 나왔었고 꾸준히 YTN 돌발 영상을 건드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러니 해당 영상에 대해서도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하다, 그냥 탄핵 다이렉트로 가자, 저런 식으로 언론 장악하는 맛에 사는 거 아니겠냐, T익스프레스를 신속히 가동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축구장 면적의 절반 시멘트를 포장했는데 1시간만 쓰고 철거했다는 것도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충남도에서 1시간짜리의 착공식 행사를 위해서 최소 수억 원이 드는 일회성 사전 공사를 벌여서 논란이 터진 겁니다. 저렇게 1시간짜리 행사에 수억 원의 세금을 써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국민들, 특히 서민들, 중산층들한테 돈 가는 건 아깝다,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혈세 낭비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그마저도 윤석열이 참석할 걸 대비해서 의전을 고려했다는 건데 정작 참석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게 뭐더라는 짓입니까? 이러니 익명의 공사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VIP 참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일회용 공사할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충남도지사가 바로 저 김태흠 씨입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비벼보겠다 싶고 저 하는 꼬라지들을 좀 보세요. 그래놓고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들 위해서 돈을 쓰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아깝습니까? 참고로 김태흠 지사를 향해서 충남 도민을 지켜라, 윤석열 정부를 지킬 게 아니라 지금 도민을 지켜야지 뭐하냐, 오염수 해양 투기 때도 이렇게 강력 대응하란 피켓이 나오자 저건 불손한 의도다, 이따위 망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그냥 저런 인간들이란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무슨 윤석열 굿즈가 나왔다는 언플이 쏟아지고 대통령 사진이 좀 이렇게 잘렸다고 용산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고, 이러니까 북한을 욕하면서 북한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 62위까지 추락했는데 내년에 더 떨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거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나라가 됐냐 이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게 망신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김건희씨가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국가가 맞냐, 어쩜 저렇게 개인 사적으로 움직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153일 만에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저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53일 만에 다시 저런 대통령실 제공, 이런 언플을 우리가 보게 된 거고요.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또 저렇게 나와서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 김태우 씨는 언제까지 품을 겁니까? 지금 일본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김태우 씨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핵심 군사기밀 유출까지 했다가 대법원 체중 유죄를 받고도 윤석열 측근이란 이유로 2달 만에 사면을 받고, 저런 인간이 지금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는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래놓고도 안보는 보수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런 식으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용산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김건희 씨가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검찰 인사 직후에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선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니겠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인사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검찰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아예 검찰총장 팔다리까지 잘라버리는 거, 그래놓고 과거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겁니다. 김건희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 명품백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 조작, 양평 땅 문제 등 지금 책임져야 될 게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골적으로 배우자 비리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22대 초선들한테 거부권을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국회가 돌아갈지를 뻔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이런 나중에 조종원 같은 인간 하는 말 보세요. 제가 전형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부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검은 부정적이다. 저런 배신자의 꼬라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 물론 배신자가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힘에 있다가 민주당에 왔다가 또다시 국힘으로 간 이상민 씨, 김건희는 좀 더 근신해야 된다. 윤석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참고로 이상민 씨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늘 저런 식으로 따옴표만 뽑아내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고 몸집을 키워오는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서도 계속 저런 얘기 할 겁니다. 어디 국힘도 이상민 씨 맛 좀 한번 보시죠. 아무튼 여기서 이준석 씨도 등장해서 김건희 씨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결국 특검은 본인에 의해서 파생됐다. 그런데 윤석열 장모의 장고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불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범으로 김건희 씨가 고발이 됐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불송치했던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윤석열 장모도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윤석열 장모가 수감 생활에 특혜를 입었다. 구치소 동기가 폭로를 했다는 건데요. 한 방송인이 방송에 나와서 6인 실방에서 2인이 함께 썼다. 한마디로 6명이 써야 되는데 2명 있으면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한 거고요. 설거지를 자주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샤워는 엄청 많이 했다. 맨날 남들 설거지하는 시간에 샤워하고, 또 영양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영치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잡음에 발끈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든 본부장 리스크는 덮고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장관을 너무 무시한다고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찰총장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공정, 정의, 상식인 것처럼 전달하던 사람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데일리안 같은 데선 뭐 어떻게 되든 김건희 의혹은 전부 다 처벌 가능성 낮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김을 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선 안 되는 거고요. 이외로도 외교 문제도 일단락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이버 관련해선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락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끝났다라고 봐선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일본의 특징이 뭡니까? 방심했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 뒤통수를 또 세게 때리고 이미 사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 거, 이런 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뒤늦게 하나마나한 소리들을 했지만 현 정부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김태호, 이런 인간이 안보실 1차장으로 떡하니 있는데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거부권을 적극 장려하는 거, 이거는 제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뭡니까? 결국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하고 그러라고 삼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근데 입법부에다가 지금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라는 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냐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하고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고,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여기저기 개입을 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래놓고 민주당의 큰 국가로 가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민주당이 돈 푸는 거는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충남도 같은 데서는 그냥 윤석열 온다고 하니까 수억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다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들이 기세 등등하게 까불어대고 있지만 결코 저들 뜻대로만은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에 대한 견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계속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